안녕하세요. 수학실기의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과 그 해,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여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계산 써서 방정식,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정식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모양이 이제 등식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방정식에 나오는 용어가 미지수, 해, 근, 뭐 항등식, 이항,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식의 성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 알죠? 는 하는 등호,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모두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등식을 모두 찾아라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해요. 등호가 있는 것, 1번과 4번이 되겠죠. 그러면 2번과 3번 같은 식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은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니까 요 기호가 뭔가 하면 부등호죠. 등호를 사용했으면 등식,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것에 대한 이름을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변을 동시에 얘기할 때는 모든 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할 때는 양변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정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인 등식.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5x 더하기 1은 21인데 이때 여기에서 보면 이게 등식인데 x의 값이 만약에 4이면 4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4, 5, 20에서 좌변의 값하고 우변의 값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x가 4가 아니면 이 등식은 4일 때 참이니까 4가 아닐 때는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미지수 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문자 x를 여기에 있는 이 문자 x를 우리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요 x는 4, 요 값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요 x는 이제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x가 4이면 참, 4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데 이때 이 등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참이 되게 하는 요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라고 하기도 하고 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한 가지만 쓰지 왜 두 개를 써요? 하는데 3학년 때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해의 공식이라 안 하고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개를 그냥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별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체로 해서 그 용어의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해가 음의 2인 방정식을 모두 찾아라. 해가 음의 2,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 식의 값이 참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배운 대입이나 식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변에 음의 1을 미지수에다가 음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니까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음A 더하기 9하니까 7이 나오는데 이게 좌변의 값이고 우변의 값이니까 두 개는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정식 해를 2를 갖는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좌변에다가 음A를 대입하니까 음의 3, 음의 2 해서 6이 되고 해서 7 되니까 두 개 똑같으니까 요거는 해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참. 그 다음 여기 음의 1을 대입하면 음의 6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은 음의 7이 돼서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참이 되죠. 그 다음 요거는 음의 1을 대입하니까 음의 10에 더하기를 하니까 음의 9가 되겠죠. 그러면 보니까 좌변과 우변과 다르니까 거짓. 그래서 참이 되는 것은 여기서 2번하고 4번.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음의 2인 거, 요 참이 되는 거 찾으니까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여기에 2번과 3번의 해는 음의 2이다. 또는 해가 음의 2인 것은 2번과 3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대입해서 그게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등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항등식은 말로 하면은 항상 참인 등식을 말해요.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항상 참인 것.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인 그 등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때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것이냐 아니냐 요걸 보면 되는데 이것 비교할 때는 동류항끼리 비교하면 돼요. 1창은 1창, 이제 문자가 같으냐, 아니면 그때 1창은 1창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 시계 모양이 그냥 보기에는 달라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음 것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좌변을 정리를 하면 여기가 빼기니까 더하기로 고치면 1 더하기 가로 음의 x인데 여기가 덧셈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죠. 좌우변 바꿔놓고 여기에 앞으로 가니까 가로가 생략해서 정리하고 보니까 여기 좌변 우변 보니까 모양이 똑같죠. 처음에 볼 때와 모양이 다르게 보이지만 정리하니까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항등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 좌변을 역시 정리를 하면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하면 x로 묶어서 나머지 개수를 계산하면 3개에서 2개를 빼니까 1개만 남아서 1x가 되겠지만 1은 생략돼서 x. 그리고 보니까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이것도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면은 모양이 다르다고 그냥 항등식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OX 문제 봅니다. 항등식은 방정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등호도 있는 등식이고 미지수도 있으니까 방정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정식이 뭐였죠? 미지수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항등식은 항상 참이에요. 거짓인 경우가 없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문자에 같은 수가 들어가니까 항상 참이 되죠. 그래서 항상 참이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항등식은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다음 등식이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좌변하고 우변을 보니까 여기는 항이 3개고 여기는 2개밖에 없네요. 근데 EX, 미지수 XX는 있고 상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Y는 있는데 여기는 Y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없는 것은 0을 어떤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없는 것은 0을 곱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좌변을 좀 정리를 하면 EX 그대로 여기는 Y 있으니까 Y 없는 것에는 0 곱하기 Y 해서 같은 건 놔두는데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더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더하기 여기 빼기네요. 그래서 전부 다 덧셈으로 고쳐서 요 좌변을 정리를 하면 EX 더하기 0 곱하기 Y 빼기 5인데 요거를 덧셈으로 고치니까 E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음의 5 요것이 여기에 있는 AX, BY, C와 같아야 되니까 이때 개수끼리 비교해 보면 A는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니까 동료끼리 비교를 하면 A는 2, B는 0, C는 음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가 더하기냐 빼기냐 여기는 더하기고 빼기면 그냥 요 통째로 보면 되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정답은 A는 2, B는 0, C는 음의 5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문자가 달라도 이렇게 같다는 말은 뭐 무게가 같다거나 부피가 같다거나 그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이게 무게로 따지면 이렇게 그 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두 개는 여기 0을 가리켜서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C를 올려놔도 이 균형이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도 균형을 이뤄요. 등식은 성립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걸 정리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를 문자로 나타내면 이제 숫자를 쓰니까 이제 소문자로 바꿨어요. A와 B가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총 4가지가 있어요. 더해도 되는데 만약에 더했을 때 같죠. 여기서 C를 빼도 상관없죠. 요거 C를 빼도 A와 B가 같아지죠. 그래서 더하는 거나 빼는 거는 뭐 2를 더하거나 아니면 2를 빼거나 또는 음의 1을 더하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한 데서 만약에 C를 빼면 그냥 A와 B는 같은 원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어떤 이게 두 개가 양이 똑같은데 여기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있는데 C를 빼면 역시 A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해서 A와 B가 같으면 A 빼기 C는 B 빼기 C 같다라고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A와 B가 똑같아요. 근데 이 양팔 저울에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들을 이렇게 4개씩 올려놓으면 역시 무게가 같겠죠. 4개씩 올려놓는다는 말은 이건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4와 B 곱하기 4는 두 개가 A와 B가 같으면 이 무게도 역시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자로 나타내면 A와 B가 같으면 AC와 BC, 여기는 곱셈을 사용했지만 이거 생략돼야 되겠죠. 그래서 AC는 BC가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남았어요. 나눗셈이 있는데 이제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6개를 곱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6개씩 무게가 같겠죠. 3으로 나누면 3조각씩 나누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올려놔 보니까 이렇게 2개씩 올려놓으면 역시 같겠죠. 이것은 세 번째, 여기에다가 1을 곱한 거나 같은 거니까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0이 아닌 0으로 나누면 그거는 숫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숫자를 알 수 없어요. 무한대가 돼서 그거를 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계산 수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눌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단 C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등식의 성질인데 정리를 간단히 하게 되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도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고 나누어도, 근데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야 돼요. 나눌 때도 하는데 여기는 0이 아니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말로 기억하기 쉽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된 것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이 A와 B가 같으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도 곱하여도 나누어도 이 두 가지는 같아요. 이게 음의 1을 더하는 거나 1을 빼는 거나 같은 거니까 이 두 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같아요. 3으로 나누나 3분의 1을 곱하나 두 개는 똑같죠. 그래서 0만 아니라면 이렇게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AC는 BC이면 A와 B가 같을까? 요거하고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가 같으면 A와 B는 같을까? 자, 요거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요 두 개는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곱할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나누어서 결과를 나온다고 하면은 C가 반드시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쪽에서 1로 간다고 하면 여기도 C로 나누어 줘야 되죠. C로 나누면은 물론 그냥 C가 0이 아니라면 이게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C로 나누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 C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5 곱하기 0하고 7 곱하기 0은 같아요. 그런데 5와 7은 같지는 않죠. 여기서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C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맞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첫 번째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은 보면 요거를 보면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C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는 거니까 곱할 때는 0을 곱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C를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이게 C분의 A, C분의 B니까 곱하는 거니까 C가 0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을 풀어라 했을 때는 이 마지막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x는 얼마 하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1도 사라져야 되겠고 이것도 생략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런 부분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그 부분부터 없으면 양변에 1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빼서 계산하면은 5x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5가 이제 생략이 돼야 돼요. 생략시키는 방법은 5로 나눠주면 1이 되면서 생략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나누기 5 하게 되면 이제 나누기 5는 5분의 15 해서 약분하면은 x는 3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서술형일 때는 이 식을 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빼기 1이 여기 다 들어가서 표현을 하면 5x 더하기 1에서 빼기 1 여기다 빼기 1,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15가 되겠지만 요거 잠깐 남겨둘게요. 그래서 5x는 16 빼기 1 이렇게 돼서 결과가 여기다 5x는 15가 되겠지만 여기서 요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양의 1이 더하기 1이 이쪽 오면 음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이제 살려둬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듯이 여기 앞에 있는 부호가 더하기면은 빼기로, 이쪽이 만약에 빼기였다면 이쪽은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항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요거 설명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양변에 나누기 5를 해야겠죠. 여기는 약분하게 되면 그냥 x가 되겠고, 여기를 그대로 이제 남겨두고 이 부분을 딱 생략을 하면 여기서 이게 이쪽으로 올 때는 이 관계가 뭐예요? 5와 5분의 1. 두 글자. 네, 역수죠. 이거는 여기 5는 x와 곱하여진 수니까 항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개수라 그래요. x가 5개. 개수. 개수가 좌변에 있던 개수를 이쪽으로 넘길 때는 여기 1로 만들어서 생략되어지는데 이게 오는 것 같이 보이면 이게 뭐가 된가 하면 역수가 됐죠. 그래서 개수를 옮길 때는 개수의 역수를 이쪽에 와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더하기 빼기를 묶고 곱하기 나누기를 묶으면 더하기 빼기는 이항을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나눠 주거나 곱하여 주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수의 역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해서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략될 거 생략되어 보면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하면 이제 생략 두 군데를 생략했어요. 근데 여기와 여기는 이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면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세 줄로 그냥 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이런 계산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이항에서 나올 때는 빼기 1이 된다. 요거는 나누기가 된다. 이런 것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1차 방정식 풀이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이항을 정리를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변에 있는 것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은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항을 옮기는 것을 이항, 항이 이사를 가는 거.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부호가 바뀌게 돼요. 더하기는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방정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옮겨요. 이제 안 옮기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 옮겨서 ax 더하기 b는 0 이런 모양으로 고쳤을 때 여기 좌변이 1차식인 모양으로 되었을 때 이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차 방정식 1창이 남아야 되니까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 a가 0이 아니고 b가 상수 그리고 미지수가 있고는 0 이런 등식이 되는 1차식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중 1차 방정식을 모두 찾아라.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거를 이제 12를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 12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 빼기 3은 0 되니까 요거 1차식이니까 네,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3a, 3a 똑같은 거 없애고 나서 여기에서는 y를 넘겨도 되지만 이제 편의상 요거를 넘기면 빼기 1이 되겠죠. 상수를 넘기면 여기가 더하기니까 그래서 빼기 1을 넘기면 빼기 1이 돼서 y 빼기 1은 0이 돼서 1차식이 되고 0이니까 여기서 꼭 미지수가 x라고 표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a가 될 수도 있고 x나 y가 될 수도 있겠죠. 1차식이고 0이니까 역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괄호가 있어서 이제 1차식 모양 같기는 한데 요거 괄호를 풀어 보면 3x는 3x 빼기 6은 3x 빼기 6. 요거 보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죠.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네, 이건 항등식이라 그러죠. 항등식은 방정식이다 아니다. 물론 이거 다 정리하면 요거 가면 0이 되고 요거 가도 0이 되고 0은 0이 되니까 이게 뭐지? 항상 참이 돼요. 이게 이제 정리하면 0 곱하기 x는 이거 넘으면 더하기가 돼서 0이 되니까 0 곱하기 x는 0이니까 항상 참이 돼요. 그래서 항등식인데 요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 항등식은 무조건 방정식이 그게 항등식의 좌변 우변이 뭐 1차, 2차, 2차든지 간에 항등식은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에요. 자, 요거는, 자, 넘어가면은 빼기 21이 돼서 정리하면은 5y는 20이 되니까, 네, 요거 1차 방정식이 되죠. 5번 보면, 여기 보면, 이 등호가 없네? 이건 뭐라 그러지? 방정식은 등식인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일단 방정식이 아니죠. 미지수가 있고 참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등호가 없는 이런 식은 네,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는 보니까 뭐 모양은 넘기면 어떻게 보면은 뭐 1차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미지수는 2개인데 그럼 이거는 뭐라 그럴까? 라고 하면 근데 여기 보니까 부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등식이 아니니까 방정식이 아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 이거는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니까 부등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정식은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A가 남고 B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A와 B가 미지수가 2개인 그러면서 1차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7번을 보면 이거 여기 2차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3x제곱 3x제곱 좌변에 있는 거와 우변에 있는 거 똑같은 거 네, 치우고 나서 보니까 정리를 하면 넘어가서 보니까 더하기 x가 되니까 3x가 되겠고 넘어간 빼기 9가 되니까 빼기 16 되니까 1차식이고 등식이고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1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놈도 1차 방정식. 자,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이제 여기 해를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일자 방정식 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풀이를 하는데 유형이 6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유형을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